안녕하세요. 타개하는 변호사 박상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수익이란 무엇일까요? 특별수익이란 어떤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별도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 자녀들 중에서 한 명만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남은 재산을 자녀들이 똑같이 나눈다면 미리 재산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상속분을 나누기 위해서는 상속 전에 미리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할 때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주택 구입자금, 사업자금, 아파트 보증금 등의 증여입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생활비, 소액의 용돈, 대학 등록금 등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특별수익은 어떻게 상속분의 계산에 반영이 될까요? 우선 공동상속인 중에서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남아있던 재산에서 공동상속인들이 특별수익한 재산들을 모두 합쳐서 특별수익이 없었을 경우에 온전했을 상속재산을 가정적으로 계산합니다. 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상속인은 간주상속재산에서 상속 비율을 곱한 후에 자신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큼만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망 당시에 3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그중 자녀 1에게는 생전에 2억 원을, 자녀 2에게는 1억 원을 주었고 자녀 3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준 적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일단 간주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인 3억 원, 그리고 자녀 1에게 증여한 2억 원, 자녀 2에게 증여한 1억 원을 합하여 6억 원이 됩니다. 자녀 1의 구체적 상속분은 간주 상속재산 6억 원에 법정 상속분 3분의 1, 그리고 특별수익 2억 원을 뺀서 이제 0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 2는 같은 계산으로 1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 3의 경우에는 특별수익을 한 것이 없으므로 2억 원이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특별수익을 찾다 보면 상속인들이 미리 증여받은 재산은 그 종류도 증여받은 시기도 제각각입니다. 이 때문에 특별수익의 대상이 된 재산은 공정한 가격으로 다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거나 감정평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공정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특별수익에 대한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터 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특별수익한 금액에서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지수를 곱하고 특별수익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지수를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현금과 달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였는지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달라지는데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부동산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다거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수용되어 현금으로 바뀌는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는 부동산이 처분되어 현금으로 바뀐 시점부터 해당 현금에 대하여 피상속인 사망 시까지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이 높으므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기 같은 가액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경우보다 특별수익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수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별수익은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산정할 때 중요한 산정 기준이 되므로 상속인들 사이에 누락된 특별수익이 없는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타개하는 변호사 박상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